노벨 문학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책 추천 컨텐츠입니다. 아, 코가 너무 간지럽네요.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책들을 지금 옆에다가 쌓아놓고 하나씩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만 계속 읽는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들은 정말 제가 좋아해서 3번은 넘게 읽지 않았나 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막 현학적인 문장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잘 파악해서 막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었으면 제가 전공을 그렇게 말아먹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가벼운 재미있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My Favorite Book 헤르타 밀러의 숨근해입니다. 제가 독일 여성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시초가 된 책이에요. 무덤에 딱 한 권의 책을 같이 묻어달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헤르타 밀러의 숨근해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랑 같이 묻히고 싶네요. 숨근해의 책 내용은 어떤 동성애자인 레오폴트가 러시아 수용소에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소설로 적은 건데 어떻게 문장이 이렇게 시적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정말 이거 전체가 다 그냥 시예요. 시. 챕터 하나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함축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 여기서 말하는 배경은 정말 아름답지 않거든요. 러시아 그 수용소에서 양배추 스프만 이렇게 주고 막 그거 배고픔에 굶주리고 막 씻지도 못해서 막 벌레 기어다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풀어내는 문장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레오폴트가 지옥 속에 있는 천사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심지어 재밌기까지 마이 페이보릿. 제 닉네임이 레오가 된 이유가 된 책입니다. 그 다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앤드루 포터가 쓴 단편집이거든요. 저 보통 단편집 읽었을 때 한 작가가 쓴 거지만 좋았던 단편이 있고 안 좋았던 단편이 있고 막 그러는데 유일하게 모든 단편이 다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개정판도 새로 샀어요. 진짜 모든 단편들이 잘 아다리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딱 퍼즐처럼 맞춰지는 그런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제작이 됐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사실 그 선생과 제자의 약간 불륜이긴 한데 짜증나게 불륜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쓰레기였어. 그 다음 독일 여성 작가 유디트 헤르만의 책들입니다. 사실 여름별장 그 후는 저에게 좀 사연이 깊어요. 이것도 단편집인데 단편집 중에 여름별장 그 후 단편을 제가 전 여친한테 내 사랑은 이 정도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편집을 보냈어요. 그 전 여친한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저기 떠도는 슈타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주인공 화자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드디어 내가 집을 구했다고 해서 그 집으로 데리고 가요. 여자를 데리고 가는데 슈타인이 막 되게 허름한 집을 샀나봐요. 원래 이 사람이 택시기사인데 집이 없이 택시에서만 머물고 그런 사람이에요, 슈타인은. 근데 어느 날 집을 구했다면서 여자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막 먼지 쌓여있고 거미줄 쳐져있고 막 무너질 집인데 막 여자한테 소개하면서 여기서는 너네가 포도주를 마셔도 좋고 여기서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도 좋겠다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꾸밀 거고 여기는 이렇게 꾸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가 여기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도 금방 그곳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편지가 계속 와요. 만일 네가 이곳에 온다면 하면서 슈타인이 막 네가 만일 이곳에 온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막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여자가 속으로 생각해요. 여기로 와 라고 하면 슈타인에게 가야겠다. 하지만 편지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집이
누군가의 방화로 불태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끝나게 되는데 정말 슬픈 단편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작가의 유디트 헤르만의 알리스. 사실 이 책은 그 알리스라는 여자가 5명의 남자를 세상에서 떠나보내면서, 자기한테서 떠나보내면서 일어난 일들 같은 거를 느끼는 것들을 쓴 내용인데, 그래서 챕터마다 떠나간 남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미하, 콜라트, 리하르트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가장 처음 미하가 좋았습니다. 처음에 미하가 어떤 내용이냐면, 알리스는 미하의 전 여자친구예요. 아무튼 오래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인데 미하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미하가 큰 병에 걸려서 곧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의 아내가 미하의 병원에 미하를 보러 가고 싶은데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알리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당신도 미하가 보고 싶을 거예요 하면서 와서 저랑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미아를 같이 떠나보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리스가 알았다 하면서 가게 되는데, 유디트 헤르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건조하면서 장식적인 어구 없이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근데 이 책은 절판되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중고에서 2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아마 도서관에는 이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조금 지저분한데 되게 오래된 나를 보내지 마.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책입니다. 얼마나 이 책이 좋았냐면, 저 여기 타투를 네버 레미고를 하고 여기다가도 적었어요. 여기 이게 네버 레미고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영화로도 나왔는데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복제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복제 인간들이 어느 한 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21살이나 22살 이 정도 됐을 때 장기 기증을 모두 하고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아기 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가 정말 슬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영화를 하나 꼽자면 네버렛미고를 고를 거예요. 왜냐면 영화는 약간 모든 중요한 장면들을 함축시켜서 정말 이렇게 팍 때리면서 슬프다면, 책을 읽으면 그게 길게 슬픕니다. 서사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면서 슬퍼요. 정말 슬픈 책. 가즈오 이시구로. 다른 책들도 참 좋은데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나미 쿄스케의 소와 흙.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논픽션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후쿠시마가 방사능 누출로 거의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가축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였으면 도축이 돼서 고기로 팔려나갔을 동물들이 죽음의 땅이 되어서야 거기서 좀 더 살아갈 수 있게 된. 왜냐하면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서 그 소들을 먹을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어서 그냥 거기다가 버리고서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들이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떠돌이 가축들한테 먹이를 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야 좀 더 살아갈 수 있게 된 소들. 이것도 약간 읽다 보면 이게 현실이라는 게 참 씁쓸해요. 씁쓸해집니다. 게다가 너무 좋은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읽은 책인데, 프레니와 주희라고 장편 소설이거든요. 프레니가 여동생이고 주희가 오빠예요.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 거의 반인데, 제가 종교는 사실 천주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막 신이 있다고 막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가 존재한다면 이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끝까지 다 읽어보면 뭔가 한 대 팍 때리는 그런 지점이 있는 책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드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작가, 아무도 아닌 황정은 소설인데, 제가 황정은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요. 나오는 책들마다 다 읽긴 했는데, 그 중에서 왜 이 단편집을 가져왔냐면, 단편 소설 중에
가장 완벽하고 슬픈 인생 소설을 꼽자면 저는 이 책 안에 있는 양의 미래를 꼽을 것 같습니다. 양의 미래를 처음 읽고서 정말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책 몬스터 콜스입니다. 이 책은 동화책인데 내용도 내용인데 일러스트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일러스트. 최근에 영화로 나왔었나? 아무튼 어떤 어린아이가 큰 병에 걸린 자기 사랑하는 엄마를 어떻게 해서 떠나보내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건데, 내용상으로 보면 얘한테서 거대한 몬스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몬스터가 3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 책을 끝까지 읽는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또 울게 될 거예요. 다음, 혹시나 시집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이 3가지, 이 3 작가들을 추천합니다. 김혜순 선생님 책과 황인찬 그리고 장수양 시인의 책.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저한테 이 책을 100번 읽으라고 했어요. 최래호 학생은 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황인찬의 구간조 씻기기를 수업 전에 100번씩 읽고 오라고, 그래서 울며불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간조 씻기기를 읽다 보면 시 자체가 울림 있는 천장이 높은 성당 안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찌찌찌찌거리는 그런 배경이 딱 생각이 나요. 그 안에서 시를 읽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선생님의 책들, 그중 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을 꼽자면 히라버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친구한테 멋대로 생일 선물로 히라버 시간을 선물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내용을 짧게 설명하자면 언어를 잃어버린 여자랑 눈이 안 보이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날에 혼자 감성에 취한 채 읽으면 너무 좋아요. 정말 거지같이 리뷰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걸 읽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제가 베스트셀러는 절대 안 읽겠다는 홍대병이 있었는데 재밌네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해요. 나중에 영화로도 나온다는데 정말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하철 탈 때도 계속 읽었었던 책입니다. 바이.